네, 201페이지 낮게 머리뼈의 마지막 그리고 스컬의 마지막 네, 스컬의 마지막 머리뼈의 마지막 아시피탈본 뒤통수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통수뼈의 일반 상황 중간 아래쪽부터 읽어봅니다. 뒤통수뼈는 마름 모형이고 마름 모형 아마도 마름 모형이라고 얘기한 저자가 말하는 마름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형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름 모형이고 머리뼈의 바닥과 뒷부분의 대부분을 형성하며 뒤통수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머리뼈의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이 더 크죠. 형성하며 안쪽으로 컵처럼 오목하다. 뒤통수뼈는 달걀 모양의 큰 구멍, 큰 구멍. 이 큰 구멍은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레먼 마그넘입니다. 실제로 큰 구멍이 되는 것이죠. 큰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머리뼈 안은 그 버테브랄 커넬과 교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2학기 때 배우시게 되는 일반 해부학, 인체 해부학에서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서 다루게 되는 버테브랄 커넬, 버테브랄 칼럼, 스파이널 코드 등과 이제 교통을 할 수 있는 지나다니는 큰 구멍이죠. 뒤통수표의 앞쪽은 스페노이드 본과 관절하고 바깥쪽은 관자뼈 템포랄 본과 관절하고 위에는 그 퍼라이탈 본 마루뼈와 관절을 합니다. 옆 모습 202페이지에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그 옆모습에는 아시피탈 본이 어떻게 스페노이드 본과 관절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스페노이드 본에 이렇게 약간 청록색 형태랑 표시된 것과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시피탈 본이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저에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앞쪽으로 나와 있는 베젤라 파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베젤라 파트가 연결되는 부위가 스페노 아시피탈 시니콘드로시스 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스페노이드 본과 아시피탈 본은 서로 결합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그다음 큰 구멍 포레이먼 마그넘 매그넘의 뒤쪽에 만곡된 부분은 비늘 부분 스퀘마 역시 스퀘머스 파트 스퀘마라고 하는 부분이 퍼라이탈 본에 이어서 프론탈 본도 있고 이게 큰 본, 널찍한 본에는 다 있는 거죠. 실제로 브레인 케이스에서 보시게 되면 프론탈 본에 스퀘마가 있었고요. 퍼라이탈 본에 스퀘마가 있었고 템포럴 본에도 스퀘머스 파트가 있었고 아시피탈 본도 스퀘머스 파트가 있고 조금 넓게 보면은 스페노이드 본의 그레이터 윙에도 스퀘머스 파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이 있죠. 이렇게 넓은 부분은 다 스퀘마라고 불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로크레니움 중에서 보면은 에스모이드 본만 빼놓고는 다 스퀘마가 있죠. 대신 에스모이드 본에는 펄펜디큘러 플레이트라든가 아니면 오비탈 플레이트 같은 것들은 있습니다. 다만 있다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큰 구멍의 뒤쪽에 만곡된 부분은 스퀘머스 파트라고 하고 큰 구멍 앞쪽에 두꺼운 사변형의 부분 이 부분은 실제로 두꺼운데 이것을 베이질라 파트 혹은 베셀라 파트라고 하며 큰 구멍의 양쪽의 바깥쪽 부분을 레터럴 파트라고 한다. 지금 레터럴 파트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 정도를 레터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스코마가 되겠고 이건 베질라 파트가 되죠. 그 다음 뒤통수뼈는 두 개의 마루뼈 퍼라이탈 본, 그다음 두 개의 관자뼈 템포럴 본, 그리고 나비뼈, 그리고 애틀라스 등 6개의 뼈와 관절한다. 여기서 나오는 애틀라스는 목뼈, 척추의 하나입니다. 옛날 텀으로는 경추가 되겠죠. 경추의 첫 번째 경추, cervical vertebra 1, 흔히 CV1이라고 하고 애틀라스라고 하는 것이죠. 애틀라스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애틀라스는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신화 속에 나오는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위에 이렇게 세상 지구가 되나요? 지구 저희 또 한국은 그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제주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섬나라 이렇게 호주 이 부분이 애틀라스죠. 스컬
스컬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똑같이 받치고 있으려면 힘들겠지요. 이 그림을 대충 그리다 보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사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목뼈의 첫 번째 것이 경추가 이렇게 놓이죠. 그래서 이것을 애틀라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므로 이 애틀라스는 가동 관절이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뭐랄까 제가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스컬 중에서 가동할 수 있는 관절 조인트에 해당되는 것은 템포로 맨디블라 조인트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고 스컬이 다시 이제 목에 있는 엑시얼 스켈레톤 중에 있는 서비컬 버테브라랑 붙게 되면 거기에 스컬과 그 척추 사이에는 가동 관절 오시피토 그 아틀란토 오시피탈 조인트라고 부르죠. 아틀란토 오시피탈 조인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가동 관절이 되죠. 아틀란토 아시피탈 C가 하나인데 피탈 조인트로 이것은 이제 무법을 하죠. 무법을 한 게 있지만 이것은 서비컬 버테브라가 스컬이 아니기 때문에 스컬 내에 있는 무법을 조인트는 TMJ 하나뿐이에요. 실제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얘기가 샜는데 그래서 두 개의 마루뼈, 두 개의 관절뼈 그리고 스페노이드 본 하나 스페노이드 본 언페어드 본인가 그리고 아틀라스랑 총 6개의 뼈와 관절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202페이지에 보시면 아시피탈 본의 위치 뒷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다루었었던 그 파스테리어 뷰 혹은 아시피탈 뷰 오브 더 스컬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인피리어 뷰하고 그 다음에 크레니얼 캐비티 바닥에서 아시피탈 본의 색깔이 템포럴 본의 색깔이 쳐져 있는데 굵은 글씨로는 아시피탈 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 부분에 있는 위치를 대충 확인하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4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 뒤통수뼈의 구분으로 먼저 스퀘머스 파트 방금 말씀드렸던 인부 비늘 린자 영린할 때 그 린자랑 똑같습니다. 용의 그 거꾸로 달려있는 비늘요. 그것처럼 린이고 이것을 이제 조개라는 뜻으로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비늘 부분은 큰 구멍 포레이먼 매그넘의 뒤쪽에서 판 모양으로 솟아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바깥쪽 부분 레터럴 파트는 큰 구멍의 양쪽에 있는 부분이다가 되겠고 그 다음 바닥 부분 패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B로 고쳐야 됩니다. 베젤러 파트 저부라고 되어 있고 큰 구멍 포레이먼 매그넘의 앞쪽에 두꺼운 사각형의 부분이다. 아까 앞쪽에 지금 오른쪽 이 그림으로 설명을 네, 204페이지 뒤통수뼈의 비늘 부분 스퀘머스 파트 들어가도록 합니다. 비늘 부분은 큰 구멍의 뒤쪽에 위치하고 위아래 양옆으로는 굽고 둥글다. 네, 컵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깥면은 볼록하고요. 여러가지 거친 조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먼저 바깥 뒤통수뼈 용기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이고 바깥 뒤통수뼈 용기는 비늘 부분의 꼭대기와 큰 구멍 포레이먼 매그넘 사이에 있는 뚜렷한 용기로서 머리뼈 뒤쪽 스캘프에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거가 되겠고요.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공부하시면서 뒤통수를 한번 만져 보셔도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 사람들이 있고 많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저희 그 우리나라 민족도 약간의 남방계와 북방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온 적이 있었었죠. 실제로 이것이 인종적 혹은 뭐 유전적인 베이스에서 약간의 그 모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넘어가시게 되면 맨 위 목덜미선이 목덜미선 누칼 라인이라고 하는 것의 번역이 목덜미선인데요. 이 목덜미선은 그 총 4개가 있죠. 맨 위 목덜미선 하이스트 누칼 라인과 그 다음 위 목덜미선 수피리어 누칼 라인 그리고 인피리어 누칼 라인이 있고 그 다음 미디언 누칼 라인이 있어서 뭐 대충 제가 예전에 그렸을 때 빨리 그린다고 하면 이 하이스트 누칼 라인 그 다음에 하이스트 누클 라인, 수피리어 누클 라인, 인피리어 누클 라인, 미디안 누클 라인, 그다음 여기가 익스터널 아시피탈 프로튜버런스 이렇게 돼 있어서 하이스트 누클 라인, 그다음에 수피리어 누클 라인, 인피리어 누클 라인, 그다음에
미디안 누칼 라인인데 이렇게 굉장히 도드라지게 잘 보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사실상 스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예전에 만들어진 샘플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이 뭐랄까 사람들이 좀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졌는데 요즘 만들어지는 것으로서는 이렇게 이게 도드라지려고 하면 근육을 많이 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래서 먼저 하이스트 누클 라인과 수피리어 누클 라인 쪽을 보면은 바깥 뒤통수뼈 융기 양쪽에는 위아래 두 개의 구분선이 있는데 위에 있는 선은 맨 위 목덜미선이고 뚜렷하지 않고 그다음에 머리 덮개 널힘줄 갈레아 아포 뉴로티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 오시피토 프론탈리스 머슬의 중간에 있는 넓은 건막이죠. 건막 텐던의 넓은 형태를 그 에이포 뉴로시스라고 하고 갈레아 아포 뉴로티카라고 하는 것은 에피크레니알 에이포 뉴로시스를 다르게 부르는 말인데요. 머리 덮개 널힘줄이 붙고 아래에서는 위 목덜미선이라고 해서 제법 많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아시피탈리스 머슬, 뭐 트라페치우스 머슬, 뭐 스터노클레이드 마스토이드 머슬의 일부, 그 다음에 스플레니스 카피티스 머슬 같은 것들. 요 근처에 사실은 뭐가 있나요? 요 앞쪽에 보면은 템포럴 본에 마스토이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붙어 있었던 것들이 옆으로 이렇게 어떻게 뼈 하나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죠. 뼈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뼈에 넘나들면서 붙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뒤통수뼈 널판 아시피탈 플레인 혹은 누칼 플레인 누칼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보실 때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이제 누칼 플레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마이 스파이널리스 카피티스 머슬 같은 것들이 붙는데요. 그래서 그 뒤통수뼈 널판 혹은 목덜미 널판 누칼 플레인은 뒤통수뼈 널판은 맨 위 지금 이제 이걸 구분을 하자고 하면 이 윗부분이 아시피탈 플레인이 되는 것입니다. 뒤통수뼈 널판은 맨 위 목덜미선의 윗부분이고 매끈하며 뒤통수 이막은 아시피토 프론탈리스의 뒤쪽에 있는 파스테리어 밸리 혹은 아시피탈 밸리에서 덮여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매끈하죠. 이에 비해서 목덜미 널판은 맨 위 목덜미선의 아랫부분으로 거칠고 불규칙하며 다수의 근육이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이것을 구분해서 잘 써드리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누칼 플레인이고 이 부분이 아시피탈 플레인이라는 것이죠. 그다음 정중 목덜미선은 바깥 뒤통수뼈 융기 external occipital protuberance에서 큰 구멍에 이르는 융선이다. 포레임은 마그눔에 이르는 융선이다. 라고 해서 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지금 제가 여러 번 칠한 부분이 되겠고요. 아래 목덜미선 inferior nuchal line은 이거죠. inferior nuchal line은 양쪽이 이거고 중간에서 목덜미 널판 누칼 플레인에 가로지르는 융선이다. 그러니까 누칼 플레인은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제 제가 대충 그렸지만 이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206페이지 비늘 부분의 속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복잡하니까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비늘 부분의 속면은 오목하고요. 정맥골이 지나는 뼈 능선에 의해서 4개의 오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있는 4개의 오목인데 이름 자체는 2개죠. 세레블라 파사하고 세레브랄 파사랑 세레벨라 파사가 되는데요. 이 십자연기 크루시에이트 에미넌스라고 하면은 이거 전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것인데 이 크루시에이트 에미넌스를 주변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부분이 파사 폴 세레브럼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파사 폴 세레벨럼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십자연기에서 위쪽 2개를 대외가 아니고 대내 오목 세레브럴 파사라고 하고 대내의 뒤통수 옆 아시피탈 로브가 놓이고 아래쪽 2개의 사각형 오목을 손의 오목 세레벨라 파사라고 하고 손의 방구 세레벨라 헤미스피어가 놓이는 곳입니다.
속 뒤통수뼈 융기 인터널 아시피탈 프로투버런스는 크루시에이미네트 에미넌스의 네 부분이 만나는 지점이니까 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인터널 아시피탈 프로투버런스가 되는 것이죠. 익스터널 아시피탈 프로투버런스는 아이니언이 라는 그 계측점이 되는 곳이고 이것은 거기에 맞대응해서 안쪽에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속 뒤통수뼈 융기 아래쪽에 있는 위시상 정맥골 고랑차 이것은 앞쪽에 프론탈 본에서부터 시작해서 퍼라이탈 본 그다음 결국은 여기 최종적으로는 일부 일부 어시피탈 본에서도 발견이 된다라는 것이죠. 파란색으로 해보면 이 정도가 되겠고요. 예, 그 인터널 아시피탈 프로투버런스 위쪽으로는 깊은 고랑이고 이 고랑에서는 위시상 정맥골의 뒷부분을 수용하며 고랑의 모서리에는 역시 박스 세레브라이가 붙습니다. 속 뒤통수뼈 능선 인터널 아시피탈 크레스트는 속 뒤통수뼈 융기 내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이게 박스 세레벨리가 붙습니다. 네, 이것은 여기 부분이 되니까 이것은 색칠을 다시 해보면 이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인터널 아시피탈 크레스트가 되고 뭐가 붙는다고요? 부착하는 것은 박스 세레벨리입니다. 제가 따로 쓰는 이유는 이때까지 박스 세레브라이를 많이 썼었는데요. 그거랑 다른 거라는 것이죠. 이것은 손의 낫입니다. 그리고 가로정맥골 고랑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던 거 십자에서 이제 다시 가로 쪽으로 인터널 아시피탈 프로투버런스에서 양쪽으로 주행해서 바깥쪽과 레터럴 앵글에 이르는 고랑이며 이 고랑에는 트랜스버스 사이너스가 놓이고 고랑의 모서리에는 텐토리움 세레벨리가 붙는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이 고랑을 파란색으로 다시 칠해보면 트랜스버스 사이너스이고 쭉 가다가 아까 이제 쭉 가다가 퍼라이탈 본 있는 쪽에서 계속 연결되든지 혹은 시그모이드 사이너스로 변하게 되죠. 네, 그 다음 207페이지에 있는 뒤통수뼈 바깥쪽 부분 레터럴 파트입니다. 거의 같은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아래에 있는 구조물로는 뒤통수뼈 관절 융기라고 해서 그 아시피탈 칸다일이 있죠. 아시피탈 칸다일은 이거입니다. 꽤 크죠. 이것이 바로 애틀라스하고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쪽 부분의 아랫면에 있고 타원형의 융기로서 약간의 레드빈처럼 생겼는데요. 첫 번째 목표 애틀라스의 위 관절멸 superior articular surface. 네, 요거는 기억을 하시고 있으면 좋으신데 관절하는 것이 컨다일, 맨디블라 컨다일 할 때 나왔던 그거랑 명칭은 같습니다. 아시피탈 컨다일이고요. 이것이 서로 관절하는 것은 애틀라스의 superior articular facet 혹은 surface 랑 관절을 하고 있고 아래 바깥쪽 하 외측으로 향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혐의신경관, 혐의신경관 이제 여러 이제 그 아랫면에서 이렇게 시험 칠 때도 잘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아랫면에서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이렇게 그 관통하는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잘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잘 보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관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관통하는 형태로 생겨 있다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혐의신경관은 뒤통수뼈 관절융기 바닥 또는 큰 구멍의 바깥쪽에 있는 짧은 관으로 이 관으로는 머리뼈 안 크레니얼 캐버티에서 나오는 혐의신경 하이포글로살 러브니까 뇌신경 12번째 12번이죠. 12번이 나오고 오름인두등맥 어센딩 파린젤 아트리의 내막 과지가 이 관을 지나서 머리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름인두등맥 어센딩 파린젤 아트리는 엑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의 한 분지가 되죠. 네, 이 5장에서 좀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절 융기 오목 콘딜라 파사 및 컨딜라 캐날. 관절 융기 오목은 뒤통수뼈 관절 융기의 뒤쪽에 있는 오목이고 이 오목에는 머리를 뒤로 젖혔을 때 애틀라스의 수피리 아티큘러 서피스의 뒷모서리가 놓이는 그러니까 고개를 뒤로 젖히게 되었을 때 아틀란토 에치피탈 조인트의 그에서 그러니까 아틀라스의 윗부분에 이렇게 그 뒷목을 이렇게 젖히게 되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이렇게 젖히게 되었을 때 들어가게 되는 곳이라는 모서리가 놓이게 되는 곳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이 그림에서는 콘딜라 캐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브로드하게 그려보면 이거 전체가 콘딜라 파사가 되는 것이고요. 콘딜로이드 파사가 되는 것이고, 콘딜로이드 캐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있는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 콘딜로이드 캐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역시 이 구멍도 발견될 수도 있고 안 발견될 수도 있는데 에미서리 베인 콘딜로이드 캐널로 지나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208페이지로 넘어가서 목정맥 구멍 돌기 주굴라 프로세스 및 주굴라 나치. 목정맥 구멍 돌기는 뒤통수뼈 관절윤기 아시피탈 콘다일의 뒷부분에서 바깥쪽으로 뻗는 사각형의 뼈판으로서 주굴라 나치 뼈판이고, 목정맥 구멍 페임은 목정맥 구멍 돌기의 앞쪽에 있고, 이 페임은 다른 낱개 머리뼈하고 관절에서 목정맥 구멍 경정맥공을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 주굴라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데, 여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앞쪽에 있는 파져 있는 부분을 주굴라 나치라고 해서 그 템포럴 본의 페트로스 파트에 있죠. 페트로스 파트하고 이렇게 서로 관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관절을 하게 해서 거기에 이제 주굴라 프레이먼을 만들게 되고, 주굴라 프레이먼은 뭐예요? 9, 10, 11번이 나오는 곳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목정맥 구멍 속 돌기해서 인트라 주굴라 프로세스인데요. 목정맥 구멍 속 돌기는 목정맥 구멍 페임 주굴라 나치에서 바깥쪽으로 돌출한 작은 가시 돌기이고, 이 가시 돌기에 의해서 목정맥 구멍 페임이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보시면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의해서 주굴라 프레이머는 생긴 것이 딱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라 요렇게 생겼죠. 요렇게 생긴 부분이 있죠. 그 다음 꼭지 옆돌기 페라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꼭지 옆돌기는 목정맥 구멍 돌기 주굴라 프로세스 아랫면에 돌출한 돌기이고, 거칠고 첫 번째 목뼈의 가로돌기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와 관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닥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의 아랫면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금 제가 표시한 여기 아랫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고요. 파라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유돌 방돌기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 대충 알고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목정맥 구멍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목정맥 구멍 결절 주굴라 튜버클. 목정맥 구멍 결절은 바깥쪽 윗면에 달려있는 달걀 모양의 용기로서 이 결절은 하이포글로살 커넬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말씀드린 두 개 꼭지 옆돌기랑 목정맥 구멍 결절은 일반적으로 흔히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구조물은 아니고, 몇몇 이제 학술지에 나와 있었던 것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학부 과정 혹은 이제 전문 치약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서는 다루기에는 조금 수준이 높은 부분이라 잘 모르고 지나쳐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뒤통수뼈 바닥 부분 베이슬라 파트. 바닥 부분은 큰 구멍 포레이먼 마그눔의 앞쪽에 있고 두꺼운 사각형이며, 포레이먼 마그눔에서 앞 위쪽 전 상방으로 뻗었다. 그림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약간 위로 올라가는 클리부스를 형성하는 곳이죠. 젊은이에서는 바닥 부분의 연골판 카틸리지너스 플레이트에서 스페노이드 본의 몸통과 연결되고, 이 연골판이 25살 정도 됐을 때 스페노이드 본과 뒤통수뼈로 융합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25살 때까지라고 하면 사실은 인간의 성장 주기로 봤을 땐 거의 성장이 마무리되었을 때라고 봐야 하거든요. 물론 성장의 다른 개념은 노화까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성장의 개념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페노 어시피탈 신콘드로시스가 그로스 센터로 이렇게 교정학 영역이라든가 혹은
그로스 앤 디벨롭먼트 파트에서 그렇게 인식되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컬 자체의 베이스가 넓어지는 그 센터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 아랫부분에 있는 먼저 파린지얼 튜버클, 파린지얼 튜버클은 네, 여기인데요. 파린지얼 튜버클은 이쪽 부분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이고 인두가 붙는 곳이죠. 파린지얼 레이페가 붙는 곳인데 인두 결절은 바닥 부분의 바깥쪽 면에 있고 프레임은 마그넘의 앞쪽 1cm 되는 부분에 있는 결절로서 인두의 섬유솔기 파이브로스 라이페 수피리어 컨스트릭터 파린지어스 머슬의 라이페이기도 하고 섬유가 붙는 곳이라고 이해되고 있으며 파링스, 네조파링스가 시작되는 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숨내고랑이라고 해서 메둘라 오블롱가타, 숨내고랑은 바닥 부분의 속면에 있고 여기 이제 그루브 4 메둘라 오블롱가타인데 미달라 오블롱가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이죠. 여기에 이렇게 클리부스의 아랫부분이 되는데 여기 이제 뇌에서 브레인스템 중에서 미달라 오블롱가타가 바닥에 붙어 있는 부분이고 매우 어떻게 보면 생명유지에 중요한 부분이죠. 숨내고랑은 바닥 부분의 속면에 있고 넓고 얕은 고랑이며 브레인스템의 미달라 오블롱가타와 판스가 놓이는 부분입니다. 미달라 오블롱가타 바로 위에 판스, 뚱뚱한 판스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놓이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아래 바위 정맥골 고랑 그루브 포 인피리어 피트로잘 사이너스는 아래 바위 정맥골 고랑은 바닥 부분 속면에 바깥 모서리 있는 고랑으로 인피리어 피트로잘 사이너스가 있는 곳이고 지금 뭐 그림을 그려 본다라고 하면 연두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이 그루브 포 인피리어 피트로잘 사이너스가 되고 인피리어 피트로잘 사이너스를 수용합니다. 큰 구멍, 포레이먼 마그눔, 이거 제일 큰 구멍이죠. 포레이먼 마그눔 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보면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으로는 앞쪽보다는 뒤쪽이 넓고 앞 뒤지름이 가장 길며, 가장 길다라기보다는 앞 뒤지름이 그러니까 앞 뒤지름이 길다는 거는 계란형으로 생겼다는 타원형으로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구멍으로는 숨내, 메들러 블롱가타, 그 다음에 뇌막, 메닌지스, 그 다음에 더부신경, 액세서리 너브, 그리고 척추동맥, 볼테브럴 아트리, 추골동맥, 그리고 앞척수동맥 및 뒤척수동맥, 엔티리어 스파이널 아트리 및 퍼스티리어 스파이널 아트리, 그리고 텍토리얼 멤브레인, 덮개막, 그리고 날개인대, 알라 리가먼트 등 많은 것들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구멍이 큰 만큼 지나다니는 구조물의 개수도 많지만 지나다니는 구조물 자체가 꽤 큰 구조물, 그러니까 에미서리 베인 같이 작은 것들이 아니라 매우 큰 것들이 지나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09페이지에 보시면 후두굴의 용어가 정리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아시피탈 본, 그 후두골 혹은 뒤통수뼈를 다 다루었고, 그 다음에 전체 인디비주얼 본즈 오브 스컬도 마치게 되었으며 제2장 머리뼈 전체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부학 공부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교체하면서 그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언젠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회전 목마에서 태워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뒷장 3장, 4장, 5장, 6장을 계속 공부하시고 신경까지 공부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게 된다면 꼭 다 돌고 다시 와야 될 필요도 없어요. 중간에 돌다가 다시 잘 모르시면 앞뒤를 찾아가면서 애틀라스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해부학 공부에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스트레티지였습니다.